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도 일주일 동안 진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피곤해요. 네, 그렇죠. 네, 일요일 더욱더 상큼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뵀는데요. 청춘 노가리 제공 담당 이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이면 더 예뻐지는 네. 얼굴입니다. 네. 피곤에 쩌는 얼굴 아니고 더 예뻐지는 얼굴, 노가리 까는 여자 정현욱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일요일 7시인데요. 7시만 지나면 네. 여러분들 굉장히 나태해지고 막 TV 누워서 TV 보고 막 이러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네, 저희 청춘 노가리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좋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상큼하게 준비해본 영상은요.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시험 방송 했던 게 있어요. 네. 오늘은 그것을 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한 주에 네. 좋죠. 네. 근데 조금 네.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 네. 그래도 응원해 주세요. 얘네들이 초반기에는 이렇게 미숙하고 어리숙했지만 네. 좀 많이 발전이 됐구나. 일주일 만에. 네. 사실 뭐 시험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네. 한 번 딱 하고 바로 그냥 본 방송 들어갔는데 네. 그분도 좀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많이 같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그 응원 메시지는 저희 네. SNS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위터 하시는 분들께서는 골뱅이 2030tv로 네.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청춘 노가리 검색하셔서요. 저희 페이지나 홈페이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뭐예요? 청춘 노가리 응. 그 뭐라고 하는데? 청춘 노가리? 페이지가 아니라 웹사이트? 하여튼 페이스북 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2030TV 이거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홈페이지. 네. 네, 2030의 이름으로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요? 네. 오늘 바로 그리고요. 시험 방송 하이라이트부터 가나요? 네, 그렇죠. 네. 바로 하이라이트. 좋습니다. 첫 방송 이전에 그 시험 방송 하이라이트 네. 보시죠. 보시죠. 네, 오늘 주제가 더치페이다 보니까 실제 커플을 모시면 네. 서로 싸우고 네. 물어뜯고 네. 나가요. 저희가 사실 섭외 과정에서 저희가 네. 섭외하는 과정에서 커플이 싸우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남자 여자 대표로 더치페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두 분은 커플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섭외를 받았을 때 정말 데이트 비용으로 고민하고 있는 남성분들의 그 마음을 정말 깨닫고 열변을 토하러 왔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고요. 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든든한 무근이 정말. 네네. 예. 네. 네네. 예. 되게 힘을 주셔야 돼요. 네. 본인.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더 이상 된장녀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미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괜찮습니다. 네, 네. 2대2 토론인데 저희들이 이길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자신감은 뭐죠? 그리고요, 항상 네. 꼭 이런 주제가 되면 여자들만 까인다고요. 여자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까요? 예, 그럴까요? 게스트분들 이 네. OX 카드를 네. 주시고 질문을 하면 네. 순식간에 빨리 들으셔야 돼요. 네. 절대 꼼수 네. 부리면 안 되고요. 예, 양쪽으로 놓고 계시다가 네. 한쪽 그냥 팍팍 들어주시죠. 네. 제가 화면을 그럼 보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리는데요? 질문. 나는 주로 데이트 비용을 계산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예상되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건 저희가 네. 짠 것이 아니에요. 저분의 논리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기념일이나 데이트 때문에 무리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는 또 반대의 네. 의견이 또 나왔는데 이상합니다. 네, 좀 그러게요. 내려주시고요.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답변을 해주시게 돼요. 어느 자, 세 질문에서 번째. 당당하게 들었는지. 그렇죠. 네. 세 번째 가시죠. 네, 세 번째. 나는 솔직히 데이트에 쓰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둘 다. 네, 네. 둘 다. 아주 일단 확신에 차서 드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시겠죠? 보라고 말을 했어요. 예.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 과거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라서 예. 괜찮습니다. 예. 살짝 넘어가네요. 네. 네 자, 번째 질문. 그러면 네 지금 땀 흘리고 번째 있어요, 지금. 들어갑니다. 네 번째. 모공이 아우. 사랑과 돈은 별개의 문제다. 하나, 둘, 셋.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 죄송합니다. 네, 여기 네.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네. 여의도인가요? 여기? 자, 네. OX 나와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 전 재산을 줄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처음과는 좀 다소 다른 답변이 같은 나왔는데. 여자지만 네. 조금 다른 답변을 주셨어요. 요건 한번 네. 여쭤보고 네.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전재산이라는 게 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고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피땀이 은혜도 얼마나 이렇게 해주고 짜겠어요.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랑한다는 짭니다. 이유로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돈을 선뜻 그 여자에게 맡긴다는 건 사실 저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닌가 싶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위험이 나오시죠 있다? 여기 나오셨어요. 안녕. 여자분이 뭐 네. 하나 사면은 다 캐치하실 것 같은데. 본인은 근데 왜 전재산 다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럼요.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같이 산다면 어차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니까. 솔직하십니다. 아까랑 다른데. 네 돈 내 돈 내 돈 네 돈. 야, 어찌됐건 두 분의 5개 지금 네. 토크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 토크 좀 이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네. 첫 번째 질문에서 데이트 비용을 주로 내가 계산한다. 네. 남자는 그렇다. 네. 여성분은 아니다라고 네네. 하셨어요. 네. 네. 남성분은 저는 네. 제가 물론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산을 할 때쯤이 되면 여성분들은 사실 가방도 챙기고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입장에서는 챙길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계산대 앞에서 뻘쭘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어쩔 수 없이. 뻘쭘함이 너무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이 이쪽에 들어가서 지갑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가방도 들어야 되고. 네. 챙길 게 화장도 많아요. 묻혀야 네. 되고. 여기서 그러면 물도 마셔야 되고. 여성분 입장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돈 낼 거면 그냥 네. 내지 말지. 기분 맞아요. 좋게 내지.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분 좋죠. 기분이 좋은데. 기분 좋은데 너 지금 짐 챙기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손 들어간다 지금 이거잖아요. 아니 왜 근데 식당에서 왜 갑자기 화장품들을 막 꺼내나요? 집에 갈 때 계산하게 나갈 때 챙길 거 많은 것처럼 나가야 보이게 되는데, 해서. 나가야 이런 네. 일반화 안 됩니다. 네. 이런 일반화. 이런 일반화 안 영규 됩니다. 씨 네. 노래는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각각 네네. 기분 좋게 내고 네. 잘 먹었어 왜 너가 냈어 하면은 네가 돈 낼 때 안 일어났잖아.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밥은 네. 데이트할 때 기분 좋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네. 회식 자리에 운동화 이렇게 역까지 오는 거 신고 가가지고 운동화 끈 매면서 늦게 나와서 아니 저는 플러터 그냥 다시 매고 플러터 다시. 예, 본인은 어떠세요? 본인은? 저는 네. 저는 남자친구랑 계산. 예, 남자친구분이 계산을 하시죠. 예. 그게 이제 남자 제 얘기를 하라고 해서 네.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보편적인 여성들은 네.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는 네. 예전에는 똑같이 반반을 냈습니다. 아, 그렇죠. 돈가스 먹으면 네가 10,000원 내, 내가 15,000원 낼게 이런 건 아니지만 비등비등하게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요. 보통의 여성들과는 본인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네. 그렇게 읽어. 보통의 여성들이 접니다. 그래요? 네. 보통의 여성은 상황이 안 좋아서 남성이 계산을 한다. 그럼 남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는 거죠. 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유, 하시죠. 오늘 남성인권보장위원회 위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장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누나입니다. 그렇죠. 네, 예. 며칠 전에 데이트하러 간다고 이제 뭐 저희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네. 굉장히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발걸음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지갑을 한번 열어 쓰고 오늘 2만 원밖에 없네 이런 상황인데 전혀 부담 없이 정말 총총걸음으로 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이분께서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총총걸로 가신 거예요. 몸무게- 가볍게. 과연 가벼울까요? 가볍다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예요? 가벼운 발걸음. 60? 예. 근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니까 그러면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은 네. 데이트 기획은 누가 합니까? 저는 남자친구가 기획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투자까지 하는 그냥- 거죠 남자친구분이. 예. 아니,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공격적인 전화가 있거든요.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지금 이렇게 일반화된 시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저는 데이트 계획도 바라지 않습니다. 웬만한 여성들 소개팅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만남의 계획을 잡으라고 하는 거는 네. 남성의 매너겠죠. 근데 이제 오래 만난 커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오늘 뭐 하지? 뭐 하자? 이런 식이죠. 그렇게 그만큼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월말에 카드값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 아, 이런 네. 센스 있게 남녀 같지 않아요. 쌈짓돈을 이제 바지에서 꺼내가지고 밥을 좀 사준다거나 생기가 있는 대로 다 내고. 양말에서 꺼내야 되나 그러면? 네.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카드 팍팍 긁을 때는 그러면 상황이 지금 기념일이나 분명히 데이트 때문에 카드 팍팍 긁고 무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가 무리이죠? 뭐예요? 시원한 분이세요. 예. 뭐 일단 삶에 타격이 좀 올 거 오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네. 불현듯이 아침마다 카드값이 이제 할부가 남은 거가 생각이 나면서 당장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까먹어요. 다음날 또 아침에 또 계산하고 또 까먹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남은 금액 카드 한도가 예. 이제 얼마?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돈은 돈이고 사랑은 살짝 초점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사랑해서 해줬는데 그걸 감당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심리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날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내가 해준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그만큼 또 가슴이 뿌듯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은 저는 네. 사실 그 여자친구에게 쓴다는 게 아깝지는 않은데 네. 사실 정말 무리한 적이 없다고 아까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무리한 적 없습니다. 네. 저는. 아까우니까 무리하지 않은 거 아니세요? 네? 아까운 게 아니라 사실 이분 통이 크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운 건 아닌데 네.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네. 돈을 쓴다는 게 아까운 건 아닌데 왜 통을 크게 쓸 수가 없냐? 사실 제가 부모님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제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효자 나오나요? 네. 대한민국 효자 나오나요? 네, 저희 집이 사대부 집안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예. 제 선조께서는 좌의정까지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딴 데로 갔는데 아깝진 않은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게 좀 둔한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거에 지금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네. 여자친구가 좀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네. 저랑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방송으로도 서운하겠어요. TV 거 채널 고정. 예.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여성분이 네네. 이해를 충분히 남자친구가 이런 분들이 이해를 이벤트 많이 뭐 바래요. 이런 것도 약하고. 이해를.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은 이해로 지을 거예요. 괜찮다, 진짜 괜찮다. 이분 점이 가경으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좋은 남자는 네. 아닌가 보네요. 네. 아까 나는 솔직히 데이트에 쓰는 돈이 아까울 때가 있다. 두 분 다 네.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네네. 네? 제가 오를 들었나요? 본인이 뭐 들었는지. 네. 왜 네. 오를 드셨나요? 데이트에 쓰는 비용이 아까울 때가 때가 있다면 있다. 저는 없는데요. X 드셨어요? 아까울 때 없는데요. 아까 오 들으셨어요, 둘 다. 리겔만 고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럼 X로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X로 정정할게요. 아깝지 않다 데이트에 네. 쓰는 비용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네. 보고 일단 네. 짚어보죠. 네. 코스가 어떤지 보통. 만나서 주말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주말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리면 이제 점심에 딱 만나는 거죠. 점심에 만나서 영화표를 예약을 하면 16,000원 정도가 나오죠. 영화표. 예. 일단 영화. 16,000원 정도가 있고. 나오고 이제 밥을 먹으면 기본적인 이제 저 따라가 주셔야 돼요. 밥을 먹게 되면 스파게티? 점심에 그렇게 느끼한 걸 먹나요? 내지 않고. 뭐 저렴하게 먹는 날은 프렌치 프라이 정도. 이렇게 격식 있게. 그냥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비건 스타일인데. 둘이 좀 조용히 좀 해요. 좀 얘기 좀 하게. 이 두 분은 커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해하지 말씀드려요. 마세요. 두 명이서 먹을 때는 3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3만 원. 식사값 3만 원. 네. 3만 원. 3만 원 더 해주세요.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더하기를 안 그 누르시는데. M사의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런치 타임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어차피 거예요. 여성인권보장위원회시니까 네, 그렇죠. 여성들이 당당. 좋은 거 뭐 비싼 거 많이 먹으면 좋아지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영화 보고 나서 우리는 헤어지기 싫으니까 네. 치맥을 한 잔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치맥을 하면 한 3만 원? 또 제가 맥주를 많이 먹으니까 또 4만 원? 4만 원 더 해주세요. 어쩌면 취하면 또 더 먹으니까 5만 원. 취하면 칵테일 10잔도 먹으니까 계산 안 할래 나. 계산 안 할래.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주말에 바쁘고 여자친구는 평일에 바쁘다 보니까 좀 시간대가 애매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주로 이제 짧게 만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검증된 영화, 검증된 영화만 봅니다. 일단 단타로. 네, 네. 네이버 평점 9점 이상. 그렇죠. 지금까지 최근에 본 영화 딱 3개인데 그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임수정 씨요. 예. 그것만 얘기하세요. 하여튼, 예. 죄송합니다. 너무 욕심이 강하세요. 지루해. 내가 지루해. 알겠습니다. 시에. 알겠습니다. 누나가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아, 진행이 어렵네요. 네. 아니, 답답해서 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난 영화 3개 들으려고 그랬잖아, 나는. 나 들으려고 그래서. 근데 몰입된다, 오늘. 능력이 있어요. 흡입력이 있는데 영화를 볼 때는 이제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네. 차를 마시고 네. 보통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영화를 영화관 가서 16,000원 보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DVD 방 가서 그냥 9,000원에 보시나요? 아니, DVD 방을 왜 가요? 차라리 저희 집으로 가죠. 아, 이거 표정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대충 뭐 네. 식사는 얼마? 식사는 사실 저희 여자친구가 뭐 양식 이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러다 그건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연기 씨 때문에 못 먹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항상 여자친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기를 어디 갈래? 주나요? 골라봐. 김밥 천국이랑 김밥 왕국. 저 김밥 날아가요. 아, 나라로? 네, 나라로 갑니다. 네. 나라로 가서 맘껏 고르라.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탕수육 세트, 쫄면까지 주는. 그럼 뭐, 네. 전체적인 가격대를 봤을 때 네. 여자친구를 만나면 한 3만 원 중후반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두 가지를 어찌됐건 짧게 먹고 만나는 영화 시간이면 보고 그럴 수 했을 있죠. 때. 네. 그걸 전부 다 영규 씨가 부담하는? 아니요? 아 그럴 수 없죠. 여기서 또 많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아니 제가 된장녀가 아닌데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네.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혼자 부담 안 한다고 아.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진짜 그 잠깐 만나는 피와 땀으로 돈을 버셔서 굉장히 짜신가 봐요. 아니 근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 거. 네. 사실 3만 네. 원이라는 게 네. 저에게도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큰 돈은 아닌데 사실 제가 이렇게 부담을 한다는 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제가 갈 줄 몰라요. 평일날 단타로 계속 만난다고 하는데 저 지금 빡빡 이렇게 만나고. 아니요, 저는 아니 이런 식으로 뭐라 이게 문제야. 한국은 아니,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남성이 이래서 이거 여자를 위원장님 좀 깐다고.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그게 뭐 저에게 큰 돈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사실 그렇게 저만 쓰는 것도 여자친구 쪽에서 약간 부담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죠. 네. 그렇게 쓰고 하다 보면 사실 뭐 저도 뭐 느끼한 거 안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그런 거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먹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고기 뷔페 가요. 고기 뷔페. 좋네요, 좀 뷔페. 더 쓰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네.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공깃밥은 1,000원 내야 돼. 아 저희가 저렇게 보고 나니까 저 때가 데이트 비용 네, 더치페이. 더치페이 어떻게 네. 볼까? 남녀의 입장을 봤는데 네. 아우 저희 그 어떤 데이트의 입장보다도 저희의 네. 어떤 이 진행이 참 목소리도 굉장히 감미롭네요. 아, 되게 예, 그렇다고 합시다. 네. 참 되게 사진이나 네. 동영상을 보면 꼭 자기 얼굴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부끄러워 미치겠다. 어떡하지? 네. 시험 방송을 보셨는데 이제 본 방송부터는 어떤 차이가 또 있는지 그것도 네. 한번 키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월요일 방송이었는데요. 그때 문현철 씨가 예, 직장인의 애환. 직장이 어디시라고 했죠? 네, 화성시 문화재단. 네, 문화재단. 동탄의 화성시 문화재단. 네. 네,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직장인의 우아한 인생이잖아요. 도대체 정말 우아할까? 직장인의 삶에 대해서 네. 낱낱이 밝혀주실 우리 네. 솔직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장 생활 6년 차 문현철 씨 소개해드릴게요. 예, 문현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요, 그 옷 뭐 이렇게 메이커 입고 나와도 예. 가리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굉장히 이런 코너인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정장을 입고 오는 건데. 저희는 직장인의 고품격 청춘 노가리 방송이기 때문에 예. 청춘에 대한 노가리 편안하게 까주시면 네. 되는데 현철 씨는 뭐 직장 몇 년 다니셨어요?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사전에 6년 차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이직을 좀 많이 해서 네. 이직을 뭐 직장 상사 좀 더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직장 상사한테 미움을 많이 받아서 쫓겨난 적도 많고 이 코너에 뭐 본의 아니게 또 움직인 적도 있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은 돌이켜 보니까 6년이 됐는데 6년. 예, 여러 회사를 겪어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요 애완 직장인의 애완 제 코너입니다 제 코너 애완 문현철 씨를 위한 코너. 네, 너무 초대를 잘했네요, 저희가. 네. 혹시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 지금 예.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소속을 말하면 또 네. 직장 상사를 또 이렇게 해줘야지 네. 애안이 나올 수 있는데
예, 화성시 문화재단 공연사업팀의 문현철. 이런 거 지금 막 예.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차피 이 직장 상사는 이 영상을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뭐 과감하게 과감하게 말씀드려도 해주세요. 상관없을 것 과감하게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직장들을 좀 다니셨죠? 오늘 화성시문화재는 다녔고. 네. 예, 아까 말한 모기간. 예. 네. 꿈의 직장. 월급만 많이 주다면 꿈의 직장에 좀 다녔었고요. 네. 저는 이제 공연 관련 쪽, 공연 기획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물론 뭐 여타 뭐 일반 회사에 다니신 분이랑 좀 다른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공연이랑 좀 창작을 그렇죠. 많이 하니까. 그런데 뭐 일반 직장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네. 예. 뭐 뭐 그런 생각을 질문하세요. 했는데. 네, 예. 계속 뭐. 당황하셨나 봐요. 우리가 지금 이분 인터뷰 하시는 예. 거. 네. 오늘 직장 뭐, 어떻게 됐지? 아까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다고 예. 했는데. 사전 지식이 너무 없어서 네. 예, 여자 MC가 있는지는 꿈에도 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이쁜 분이 네, 모르고 계신 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보통 이제 몇 개월 근무하신 거죠? 몇 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 이제 11월 1일이 지났으니까 1년이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예, 넘었군요. 예, 예. 근데 거기 근무하는 스타일은 어떤가요? 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침 그렇죠. 9시에 화성시 출근해. 문화재단. 예. 예. 그거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문화재단, 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은 돼 있지만 네. 뭐 공연이라는 일이 뭐 여러 사람들, 관객들을 맞이한 일이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많기 때문에 야근을 뭐 거의 10시까지는 하죠. 예, 기본이에요. 거의, 예, 예. 어. 사실 이 자리에 네. 아까 그 밖에서 얘기를 듣다가 정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보통 같은 직장인인가요? 예, 아니면 상사 얘기? 아니, 같은 직장인. 아. 예. 뭐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다녀서 그래도 야근을 하면 야근비가 나오는데 그렇죠. 예,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야근비 없이 그쵸, 어. 없죠. 예, 11시, 12시까지 그분 쭉. 저희가 소개를 시켜주세요. 또 예, 모시고 예, 얘기를 예. 나누면 되니까. 또 모파크에 네. 모파크에 다니신 분도 야근비가 없이 어. 10시, 11시까지 10시, 11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예, 그래프 그거- 저희가 지금 예, 던졌는데. 그래프를 봤는데 네. 보여드릴까? 네.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네. 딱 보면서 직장인들이 사실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아주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모셔서 얘기 나누는 게 네. 저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 어찌됐건 공공기관이어도 네. 야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본인의 어떤 자기 발전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계획들도 막 처음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기 원체 힘든가요? 일단 뭐 자기 생활이 없는 거죠. 네. 예, 자기 생활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요? 네,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다 하시네요. 할 예. 거는. 예, 매일 멘붕입니다. 매일 멘붕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결혼 준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닥친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이게 더 네. 고민이고 네. 개인적으로 뭐 일 벌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자기 개발이나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공연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해봤지만 네. 아까 말하면 현실은 네. 10시까지 야근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뭘 주섬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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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네. 막 하고 네, 있어요. 한번 그러면 예. 네. 아까 그 푹 치고 24시 들어왔어요 지금. 네. 치고 들어왔어요. 24시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했잖아요. 예, 예. 한번 그러면 예. 현철 씨의 예. 하루 일과를 한번 그려주세요. 요거 또 긴장되네요. 또 이렇게 네. 잘 보이게 되니까 제가 6시에 일어납니다. 왜 6시에 일어나냐? 요거 또 한국의 문제하고 연결했는데 왜? 예? 직장은 동탄이에요. 화성이야.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서울 어디? 서울 이태원에서 이태원 할렘. 예, 할렘에서 서울의 자취를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요런 직장인들 많습니다. 네. 예, 멀리 출근하는. 신혼집도 3분이에요. 3분에다 와서 멉니다. 어떻게? 그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돈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예. 맞추다 참고로 보니까. 뭐 8,700만 원 대출 받았거든요. 30년 동안 50만 원씩
30년 동안 갚아야 돼. 죽을 때까지 못 갚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8,700만 원. 이분 고정으로 좀 고정으로 꽂아도 될 것 고정, 같아요. 예. 이분 여러 8시에 일어납니다. 8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죠. 직장인들은 빠른 준비가 생명포인입니다. 그쵸. 30분 준비하고 집에서 7시에 나갑니다. 7시에. 요거 7시에 출근을 그렇죠. 출근을 출발합니다. 출근을 출발해서 출근해서 9시에 도착해요? 네, 도착하는데 보통 8시 50분 정도. 8시 예, 50 50분. 네. 참고로 화성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집이 멀어서 예. 화성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화성시를 욕할 화성은 수는 원래 없... 거기 있었던 예, 거니까. 거기 있어. 제가 간 거니까. 본인이 뭐 딴 데 멀리서 예. 얘기하는 거니까. 9시에 해서 그 아까 그 12시 이게 이 점심 시간의 행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절망적입니다. 저희는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군대 식당이 있습니다. 이거 예. 요거 군대에서 식판으로. 예. 군대에서 이 된장국을 뭐 병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병국이 아주 자주 나오고 고기가 안 보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군국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데 군내 식당에서 항상 야채 맛. 야채로 길들여져 가지고 항상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초식 동물이네. 예, 뭐 진짜. 먹을지 고민이 전혀 없는 이 예. 깔끔한 이 예. 지금 생활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12시 반에 우리도 이제 또 된장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를 한 잔 마셔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저희 건물 내에 노노 카페라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면 20분 기다리는 주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죠. 예, 요 1시. 예. 1시. 요즘 또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1시 꼭 점심시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1시 점심시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연말에 공연 8개나 합니다. 예, 8개나 8시까지 막 미친 듯이 보도자료를 쓰고 그렇죠. 어디 보내고 홍보도 막 해야 되고 막. 예. 참고로 여러 공공기관을 겪지는 않았지만 전 공공기관에 비하면 여기 정말 빡세게 일합니다. 빡세게. 8시까지 미친 듯이 일합니다. 예, 8시 일하면 그래도 이제 보통 평일에 이제 좀 야근을 해줍니다. 저희는 이제 야근비가 따로 나오는데 야근비를 계산하니까 공연사업팀 주말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나오면 50시간이 다 넘습니다. 예, 50시간이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근무 시간 말고 야근이나 특근 이런 거에서 50시간이 넘습니다. 참고로 50시간이라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이제 6시에 빡세게 일한 걸 끝나고 밥을 줍니다. 밥은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저녁에? 야근을 하면 밥을 줍니다. 요것도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 그래서 저도 욕 먹는다네 구대. 예, 구내식당. 요거 21시 이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22시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22시가 10시까지. 있죠. 예, 10시까지 하는데 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뭐 11시에 끝날 수도 있고 12시에 끝났습니다. 그쵸. 하지만 일이 힘들면 네. 뭘 해야 되냐? 술을 한 잔 해줘야 됩니다. 술을 한 잔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자발적 회식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자발적으로. 회식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저희 되겠다. 회식은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식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뭐 민방위 훈련 때문에 오늘 쉬었는데 내일 회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팀장 마음대로입니다. 팀장이 마음대로군요. 예. 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1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씻고 이러면 2시에 이제 지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6시에 일어납니다. 예. 요 쳇바퀴 도는 거를 계속 하고 진짜 다람쥐 요 같은 와중에 주말 예. 주말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잠깐만.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몇 시간 잔 거죠? 자는 거죠? 한 3-4시간 평균적으로 3-4시간 2시에 잘 때도 있고 3시에 잘 때도 있으니까 한 3-4시간 잔다고 이게 생각하시면 제가 돼요. 이분 제가 지금 진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던져버릴까요? 예, 요거 던져도 돼요? 이제 보내버리세요. 네. 예. 근데 이분께 좀 진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수능 공부를 이렇게 하셨나요? 안 했죠. 예, 공부를 신진 오래됐죠. 공부얘기 왜 초등학교 물어보시죠? 졸업한 이후에 학교 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지금 4-5시 자면서 일을 하신다고 초등학교 때 하니까. 초등학교 때도 이제 공부는 접고요. 네. 내 삶을 찾아서 예. 뭐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서울대 갔겠죠. 네, 서울대 갔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쭉 하루를 봤는데 보통 4-5시간 혹은 5시간 많이 자면은 뭐 6시간, 7시간 네. 주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쭉 돌아왔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직장 생활 속. 생활을 하면서 네. 가장 힘이 든다거나
벌써 어려워. 한숨부터 나오네요. 예. 예,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차피 공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이 트러블. 예, 트러블이 네, 공부를 쉬었기 영어까지 때문에 예, 직장 상사의 어떤 관계 요게 참 힘들더라고요. 아, 이것도 인간관계인데. 예. 네. 그래서 누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성격이 좋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이직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뭐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네. 직장 상사나 잘못. 근데 이제 결국 대표나 저희 상사의 마음에 잘 안 들어서 쫓겨나거나 제발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가장 힘든 건 좀 직장 상사의 문제. 예, 뭐 근데 이런 거. 뭐예요? 뭐 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뭐 전 직장에 지금은 그 공연을 바라보는 어떤 일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예, 공부를 쉬면서 공연으로 한번 성공해 보겠다. 아 예, 공연으로 모아달라고 그래. 너무 죄송합니다. 안 모아지시는 분인데 네. 모아달라는 네. 주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예. 공연으로 이제 성공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다른 데로의 예, 철학이 있는 철학이 거죠? 있는데 이제 또 저희 팀장님은 팀장님은 또 공연보다는 이 명분이나 대외적인 게 중요한 거다. 공연에 아니 그분의 생각을 이게 이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진 않았는데 예, 저랑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목표가 네. 너무 달라버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 본인은 예술적인 어떤 그 느낌 예. 이런 게 먼저인데 예. 이분은 인원수? 관객 동원 보여지기 위한 예, 명분적인. 예, 그렇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이제 있어요. 예. 팀장님보다 높으신 분 올 때 어떤 의전. 그쵸. 네, 의전.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연으로 말해야지 공연하는 그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전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알맹인데 겉보기를 많이 오늘 치장하는. 두 MC분 정리 잘해주시네요. 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 정리 잘해주시네요. 다리 자꾸 그러면 벌어지네. 이번 회사 말고 예. 지금 어차피 예. 이번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차피 전에 다녔던 회사 간부가 예. 어차피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없어요. 예. 맞네요. 네, 이전에 회사 얘기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전 회사에는 또 어떤 일들이 다양한 얘기거리가 있는데 그 전에 회사는 저는 처음 느꼈어요. 그렇게 책임 회피하는 사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회사 분위기가 그런 거죠. 다양한 직장 상사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다 처리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의 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했었지만. 저는 장이라는 거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본인이 잘 몰라도 어떻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조언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책임 회피. 구체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셨던 일이 뭐예요? 전 직장을 말씀드리면 네. 전 직장에서 이제 공연 관련 네. 일을 했죠. 이 네. 공연 관련이도 뭐 뒷담화가 있는데 본인이 하셨던 업무.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경기도 뭐 공연 지원 사업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거기도 똑같은 거죠. 이제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그 좀 알려지는 일, 또 뭐 이런 일들에 더 집중을 집중하게 했는데 되고. 이제 공연에 대한 뭐 실무나 네. 뭐 지원 사업에 대한 실무나 어쩌면 대학생 공연 페스티벌이라는 또 그런 행사를 것들에 기획하고 이런 거. 행사를 기획하고 제가 실행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공연에 별로 없거든요. 공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드는 거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떠맡으면서 할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고.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요거를 저희 같이 일하는 팀에서 팀장이 좀 뭔가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답답해서 뭔가를 말씀드리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그러니까 전 처음 느꼈어요. 뭐 공연계 그 전에 이제 대학로에 계속 있었는데 네. 대학로 기획사들의 대표는 뭐 11시, 12시 뭐 이런 법정 노동 시간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달리 이분은 너무 책임을 회피하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그 있었죠. 본인 지금 어찌됐건 이제 그
지난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난번에 저의 경우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네. 같이 출장을 나가는 걸로 이제 그 팀장님께서 끊죠. 네. 네, 같이 출장을 올리고 팀장님께서는 퇴근을 바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일은 저 혼자 처리를 하고 아, 겪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게 뭐냐면 팀장님은 어찌됐건 출장비를 따로 받고 예. 그거에 대한 근무 수당을 또 따로 받죠. 네. 네. 그렇게 하고 일은 혼자 다 하고 네. 네.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좀 그런 부당했던 일 같은 건 없어요? 뭐, 같이 겪었어요. 하나 살려 예, 주신다면. 같이 네. 겪었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제가 집이 서울이었는데 네. 서울에 계속 이제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계속 자취를 했었는데 그 분이 파주가 집이었어요. 아 파주가 지 예, 파주가 집이에요. 아까 네. 출장 같이 네. 나가서 파주에 떨어뜨려 놓으면 네. 저는 이제 회사 차를 네. 거의 다시? 부천으로 갖다 놔야 돼. 부천이 회사였어요. 지금 서울인데. 예. 네. 부천을 같이 갖다 놓고 다시 서울로 가야 되는. 그분은 퇴근하시고. 예. 예. 근데 그런 직장은 내가 보기에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기에는 네. 너무 특수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기업에서 그런 팀장 있으면 바로 사기업에서는 이제 뭐가 지죠. 예. 공기업이셨군요. 예. 공기업이니까 살아남는. 예. 그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청객 너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예. 듣다 보니까 되게 예.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느 직장에 가시든. 예. 밑바닥부터 밑바닥부터. 근데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 예. 굳이 낙이 좀 있다면 예. 직장 생활에 낙을 한번. 직장 생활에 전 개인적으로 그 공연을 되게 좋아해요. 네, 공연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제작 PD라고 하면 제작 PD라면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 홍보 마케팅에서 제작 진행에서부터 정하는 어린이 뮤지컬. 네, 어린이 뮤지컬을 12월 8일에서 11월 홍보하지 16일까지. 마시고요. 아니 홍보하셔도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직장 상사가 보더라도 네. 이거는 앞에 거 욕한 거 다 잊어지니까 괜찮아요. 네. 공룡보물 탐험대라고 제가 이제 12월을 기워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막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엄청 힘든데 네. 그 무대에 올려졌을 때 그 희열감. 그러니까 어떤 일반 직장인들로 말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힘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어떤 희열감이랑 성취감이라고 그렇지. 또 하고 희열감인데 이 희열감이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예, 다시 뭔가를 해보고 싶고 본인이 예. 하시는 일에 어찌됐든 이 뜨거움이 있군요. 예. 네, 열정이 있는 예.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겪는데도 이제 버티는 거죠. 네. 멋지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직장도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성취욕이나 이런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어려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만약에 프로그래머면 프로그램이 뭐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그 희열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뿌듯함, 내가 했다는. 그래서 아까 말한 직장 상사, 뭐 이 직장 내 정치, 직장 내 뭐 암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버틸 수 있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네. 모든 네. 그 문현철 씨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입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럼요. 재치 있었습니다. 예. 돈만 많이 주면 여기가 신의 직장이다. 꿈의 네. 직장이다. 네. 근데 전 좀 근데 돈을 많이 안 준다는 거. 그죠. 네. 인상 깊었던 게 네. 직장은 동탄이야. 근데 네. 사는 곳은 할렘, 이태원. 이태원 할렘. 이태원 그 한남동이라는 곳이요. 이게 분화되어 있어요. 아, 굉장히 네, 무슨 분,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저도 개방적인. 또 이태원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작년에 거기 살았었는데 이쪽은 뭐 재개발 뭐 이렇게 네.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고 저쪽은 뭐 의리의리한 대궐. 아, 그 빈부의 격차가 거기서 네. 정확히 나타나네요. 이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분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렴하게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하우스메이트 이런 것도 많아요. 아, 제가 좋네요. 또 하우스메이트를 작년에
야, 살아봤었는데. 그렇구나. 네, 어찌됐건 네. 이분 직장인으로서의 애환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랬던 네. 그래도 참 유머러스하게 풀어주셨어요. 네. 우리 좀 잘 알기 쉽게.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방을 네.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전화를 좀 드렸었는데 아. 오늘도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분께 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분께 굉장히 네, 지금 쿠사리를 많이 먹고 쿠사리? 네, 네, 그러고 어떡해. 계시다고 네, 어. 굉장히 느낌이 지금 안 좋다고 지금 초조한 목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초조한 목소리 네, 네. 느껴집니다. 바로 네. 와닿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장인의 애환 다뤄봤는데 네. 화요일 날 주제는 뭐였죠? 화요일 뭐였더라? 화요일 화요일 결혼입니다. 결혼. 네. 결혼 이야기 한번 모시고 오시죠. 네. 네. 바로 뭐 퀴즈 한번 들어가고 그 그럴까요? 다음에 뭐 네. 본격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OX 네. 준비하시고. 네, 이 들어봐 주시고 OX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O면 이거, X면 이거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뭐 사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질문지 줬나요? 멈추지 마시고요. 네, 저는 모르니까요. 뭐 제가 드린 건 아니니까. 여기 오늘 대화방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본인이 얼만큼 이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본인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명절 연휴에 결혼 안 하니? 이 소리를 3번 이상 듣는다. 이게 X죠. 안 듣나요, 아직도? 저희 아. 뭐 별로 결혼은 네. 왜냐면 저희 형들이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막내인데 네. 제가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36인데 막내.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위와 같은 그런 이유로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은 적은 없으시겠네요.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네. 그것 때문에 안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부담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기 네. 때문에. 이것도 또 이게 해당이 안 되겠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나이에 조카가 있다. 없네요. 네, 이분 누가 섭외한 거예요? 네. 그럼 4번 계절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외롭다. 그건 네 번째부터 네 벗어날 수가 없죠. 자, 5번. 자, 결혼 안 한 친구를 한 손에 꼽는다. 그 주변에 결혼하신 분이 이제 많고, 손가락 안에 꼽는다. 네. 안 한 둘, 친구? 셋. 네, 결혼 안 한 친구가 한 손에 꼽는다. 네, 이렇게 네, 예, 그렇죠. 네. 친구가 나는- 많지가 않아서 네. 원래 친구들 네, 인재풀이 많지 않아요, 서로. 네. 죄송합니다. 네. 혼자 갔네요. 네. 나는 35 이상이다. 네. 선자지 이상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주말에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뭘 하려면 귀찮은 생각부터 든다.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벌써 네. 4개째입니다. 네. 나이 들었다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굉장히 민감하죠. 5개째. 네. 소개팅이나 선자리가 들어오면 몹시 신경이 쓰인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래, 몹시 신경이 쓰인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저씨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뭐 상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럴 나이가 됐고요. 네. 지금 체크해 보셨나요? 네. 7개를 네. 만나가셨네요. 이 노총각 노처녀 테스트는요. 10개 문항 중 5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네, 노총각이라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총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럼 처음에 네. 결혼 안 한 형제가 더 있다고요? 위로? 네, 저 삼형제인데요. 네. 삼형제. 네, 삼형제인데 예. 제 위로 형이 있고 예. 3살 터울 형이 있고 예. 네, 쌍둥이 쌍둥이 형이 또 있고. 먼저 나시고. 제가 쌍둥이 중에 동생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생긴 이제 분이 한분 3명 더 계시는 거고. 똑같이 생기진 않았고 이란성 깜짝 쌍둥이랑 놀랐네요. 똑같이 생기진 똑같이 않았고 생기네. 예. 네. 다르게 생긴 형이 또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나이는 생겼으면 좀 피곤하시면 일을 네, 사실 그 생각도 되는데, 많이 했어요. 그쵸?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출근도 하고 그렇죠. 똑같지가 않아서. 결혼도 2번 하고 연애도 그러면 안 되겠죠? 나눠서?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 농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왜 결혼을 다 이렇게 못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네. 뭐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네. 표로도 보여줬지만 사실 뭐 현실적인 조건들이 많이 크죠. 사실 이제 저희 집이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균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 이제 사정을 보여주는 이제 3형제잖아요. 한 명은 실업자, 한 명은 비정규직, 한 명은 정규직. 딱 우리나라의 이 이렇게 세 고용 개를 다 형태를 포괄하고 보여주는 있네요. 큰 형이 실업자, 네. 작은 형은 비정규직, 저는 정규직. 어. 왜냐면 저는 아까 직업을 밝혔잖아요. 네. 그래서 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음. 두 형이 그런 거죠.
그 뭐 나이가 저는 36이고 네. 이제 큰형은 39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40. 괜찮은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변리사 시험 준비를 이공계니까 아, 그렇죠. 처음에 이제 조그만 회사를 들어가 인턴으로 네. 일을 하다가 한 달에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네. 아 역시 변리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7년을 공부했네. 변리사 시험을 안 7년. 되네. 안 되네. 계속 33살. 계속 떨어져. 예. 계속 떨어져. 그래서 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관계로.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실업. 이러니 뭐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형님이 결혼 못 하시는 것 때문에 예, 예. 본인이 어떤 이 연애를 하는데 굉장히 큰 뭐 걸림돌이 조금 될까요? 뭐 왜냐면 제가 생활비를 드리니까 어. 이제 큰 형이 돈을 벌었으면 이제 좀 더 부담을 다 나눴을 텐데 이제 본인의 그런 부분 어떤 때문에 이 좀 생활고에 대한 이 부담 예. 이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어. 저희 작은 형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비정규직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는 쌍둥이인데 음. 저는 서울 예. 저는 좀 좋은 대학을 나와 여기 나올 만한 명문 대학을 나왔. 스탠포드 대 죄송합니다. 스탠포드 스탠퍼드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네. 나왔어요. 근데 저희 왜 쌍둥이 서울대라고 말을 아니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부끄러워서. 네. 근데 어쨌든 저희 쌍둥이 형은 어.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고입 연합고사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저희 때. 그렇죠. 근데 그거 거의 99%는 다 붙는 시험인데. 네. 아 그걸 떨어지신 분이에요? 되게 힘든 거. 제가 서울대 간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졸로 학력이 끝났네. 네. 그래갖고 이제 연합고사로 검정고시라고 네, 하죠. 검정고시. 검정고시로 대학을 이렇게 전문대를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게 고입 연합고사를 떨어진 사람이 검정고시 붙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붙었을까? 그러게요.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데 앞자리에 외고 자퇴생이 앉았어. 외고 자퇴생? 거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말해.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뭐 알 수 없고 그냥 그렇다는 네. 얘기만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전문대를 나오긴 했는데 역시 이게 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전문대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전공을 잘 못 살리고 물론 전문대 나와도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그렇죠. 저희 형 같은 네. 경우는 전공이 아닌 분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 쪽 일을 하게 되는데 아. 이제 야간에 일을 해서 1.5배 임금을 받아요 주간보다. 그렇죠. 이제 우체국 이런 데서 일하는데 네. 공공 부분이라 그나마. 네. 근데도 월급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36인데 네. 월급이 15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인 거죠. 네. 그런 그런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그것도 문제인데 아까 본인께서는 이제 굉장히 그 뭐 서울대를 나오시고 정규직 아, 예. 일단 그 두 가지가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부끄러워요. 됐는데 우리 여기 저기 90 요리. 예, 저랑 동갑이에요. 77년생. 그래? 깜짝 놀랐어요. 동갑이네요. 아까 뭐 98 범띠라 그랬는데 네. 범띠라는 건 없고 아, 예. 뱀띠. 아 뱀띠. 범띠라는 건 없어요. 아, 네, 그러게요. 네. 호랑이띠가 있는데. 네.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아, 예, 예. 네. 아무튼 77년생인 건 일단 같아요. 네, 같아요. 본인이 이제 뭐 비슷한 것을 한번 이렇게 쭉쭉쭉 짚어보시죠. 그다음부터는 다 없다고 봐야지. 직업은 기자인데 아시겠지만 기자는 결혼정보업체에서 가면 거의 뭐 해녀 광부랑 같은 급. 그래요? 이제 많이. 왜 그런 거죠? 글쎄요. 뭐 이게 뭐 자기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옛날에는 박봉이었고 월급도 그렇게 많이 받는 직업이 여전히. 아니고 아니죠. 네. 지금은 저희가 종편이 돼서 부끄럽습니다. 그거는 비밀이고요. 네. 뭐 이거 여기서 공 하나 빼도 좀 부족하겠죠. 빼도 부족하겠죠. 네. 학력은 이제 인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빼야죠 이렇게. 여기서 좀 이렇게 확 빼고 요건 확 올리고. 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이렇게 키는 빼고 몸무게는 올리고. 그렇죠. 인상은 저는 인상은 뭐 인상 감사합니다. 뭐, 인상은 나쁘지 인상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뭔가요 도대체? 이거는 이분 이제 같은 동갑이신데 이분은 36에 14억에서 20억이 있대요. 그렇군요. 네. 뭐 10분의 1에서 조금 더 빼고 저는. 네, 20분의 1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20분의 1까지 가야 되겠네요. 짝짝짝짝 빼고 짝짝짝 빼고.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다 중요하지 궁합 안 않아요. 보시죠? 네. 궁합 따윈 보지 않습니다. 네, 혹시 흡연 안 하시고? 이것만 좀 짚어보죠. 예, 흡연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미 예. 그리고 원하는 이성상 이것만 좀 들어보죠. 네. 취미는 저는 책을 낸 사람이라. 아, 저는 독서 모임을 네. 이렇게 같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있는데 여성들이 뭐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겪어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여성이 또 이상형인가요? 그러면?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그 좀 예뻤으면. 그건 인간이면 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뭐 그렇죠. 이렇게 네. 그냥 뭐 네, 남들 거죠. 원하는 정도의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책도 좀 읽었으면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이상. 그럼 그동안 좀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나이가 36이시고 내년에 또 37이신데 예. 그 얘기는 굳이 하지 마시고. 그동안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시도나 아니 뭐 왜 그런 거에 없었겠습니까? 예. 왜 뭐 그런 없었겠습니까? 에피소드가 혹시 있나요?
아니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 사실 34살쯤에 사귄 분이랑 이거 딱 좋잖아요. 벌써 2년 전에. 33살, 34살 네. 넘어갈 때 사귄 분이랑 그렇죠. 결혼하려고 했죠. 딱 결혼하려고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네. 제가 집에 생활비를 200만 원씩을 드렸던 거예요.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인데. 아 물론 이제 상여금 이런 거 떼고 그냥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좀 이렇게 좀 비자금. 뭐 그건 좀 네, 떼고. 이렇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월급이 200인데 집에 생활비를 200씩을 1년을 드렸어요. 그러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이 가난한 근데 뭐 그건 뭐 남자와. 하여간 저는 뭐 그분을 이제 와서 원망하거나 네. 이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이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 생각해보면. 네. 아쉽긴 했지만 아까도 뭐 얘기했지 돈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사실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형들은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이고 괜찮은 데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힘드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결혼할 수 있다면 그럼 누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제목이 결혼불능 세대. 아직 안 사셨으면. 네, 결혼 불능 세대. 네. 결혼 이게 사실 포기 세대라냐 불능 세대냐 출판사에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포기 세대냐 불능 세대냐. 근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불능 세대로 가야 된다. 포기 포기와- 세대는 꼭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불능의 문제지 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덕분에 책이 안 팔렸어요. 사람들이 이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도 왠지 나도 그럴 것 같고 왠지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고 나도. 책은 많이 안 팔렸습니다. 네, 이게 뭐 한 1,000만 권 이상 팔린 거 아닌가요? 예. 거기서 만을 빼시고 일단 만은 빼고 만은 빼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출입기자라 이 네. 박원순 시장님한테 직접 추천사를 받았어요. 네. 박원순 시장님 너무너무 바쁘신 관계로 네. 시장님 추천을 이제 받은 척하고 사실은 네. 비서관님이 써주셨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되게 박원순 시장님의 의중을 잘 담아서 감동적으로 잘 그렇죠. 써주셨어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팔았어야 되는데 많이 못 팔아서 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네, 한 부끄럽습니다.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결혼을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입니다. 혹시 여성의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 뭐 결혼하실 뭐 의향도 있으신가요? 뭐 본인은 어떠세요? 조건에 대한 어떤 중요도? 네. 아니 저의 조건을 용납해 준다면 네. 제가 뭘 가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조건이 만만치가 않은 관계로 네. 저는 뭐 그런 조건 부분은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집을 마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성이 집을 마련하니까. 아니 도대체 사실 5천만 원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직장인 그렇죠. 30대 초반쯤 된 직장인이. 저 여성분은 34살이거든요. 예. 연봉이 1억 2천이고 예. 아니 뭐 이게 재산이 6억 8억인데 솔직히 이 6억 벌어 자기가 벌었겠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부모님 보세요. 오빠가 의사잖아. 의사. 얘도 보세요. 자기도 의사. 얘도 보세요. 얘 지금 뭐 지금 얘는 14억에서 변호사잖아. 20억. 얘는 변호사. 자기가 벌었겠어? 네, 변호사인데?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제가 제 친구도 요즘 변호사 많이 됐거든요. 변호사 진짜 힘들어요. 요즘 먹고 그렇지. 살기. 요즘 로스쿨 들어오고 변호사 1,000명 늘어나고 이래서 거의 복덕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 결코 좋은 직업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인데 지가 네. 영어 못하면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요즘 항상 변호사. 똑같은 거지. 전혀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그렇지. 근데 하여간 이게 14억에서 2억 절대 자기가 번 돈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일종의 상속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상속 이미 다 들어간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재산이 이 나이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다고 봤을 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5천만 원 모기가 어려운데 그 5천만 원 갖고 집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5천만 원 갖고 어떻게 집을 마련하겠어요? 어떻게 마련 안 되죠. 전세 원룸 하나 해도 보증금이 한 4천. 그렇죠. 보증금 4천에 월세 50, 60, 70을 지금 받아요. 그렇잖아요. 원룸도? 원룸도. 본인도 원룸도. 저 원룸 이렇게 와봤잖아요. 가봤는데 뭐 정말 뭐 무슨 요거 성 같은 요 스튜디오. 성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저희는 그냥 뭐 저희는 당산 캐슬이라고. 당산 캐슬. 이제 어쨌든 조그만 월세 문제 어쨌든 전세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좀 싸게 해서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긴 한데 요즘 전세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월세 살이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걸 다 같이 감수할 수 있는 월세도 같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처음에 가난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다 아파트가 마련돼 있어야 되고 28평에서 30평 정도의 전세 정도는 적어도 들어가야 되고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방 3개짜리 들어가려면 얼마?
1억 넘죠. 1억만 넘었어요? 아 여자들이 이래. 개념이 없어 개념이. 1억 갖고 누구? 내가 사는 월세 저 원룸이 1억 정도예요 전세가. 아 죄송합니다. 뭐 26이니까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집은 남자가 마련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가치관을 좀 파괴하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런 고생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렇지만 같이 손잡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집도 얻고 빚을 볼 수 있는. 영원히 집은 못 사요. 그래도 그렇죠. 집을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진짜 그냥 이제 따져보면 렌트로라도 괜찮은. 남자는 전셋값 마련해야 되지 또 아이 낳고 나면 양육의 문제며 그렇죠. 과외비 뭐 또 맞벌이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는 또 맞습니다. 누가 키워줘 네. 별 문제를 다 따지다 보면 네. 결혼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문현철 씨도 지금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크지만 전세라 그랬나요? 어제 아파트를 3번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3번. 30년 동안 네. 한 달에 뭐 얼마라 그랬죠? 50만 원인가? 80만 원. 30년을 갚아야 된대요. 아, 맞아. 그 그거 못 갚는다 죽을 그랬어.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자기는 갚고. 못 갚을 거라고. 그렇죠. 네. 갚을 수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결혼을 뭐 이자를 할 수가 뭐 없는 것 돈을 같아요. 빌려갖고 집에 산 모양이죠. 그렇죠. 이자 포함해가지고 원리금도 이제, 갚아야 되고. 갚는 거죠.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30년을 수십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싹 내는 거 아닌 이상. 네. 제 생각에는 집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렌트를 산다고 봐야 돼요. 꾸준히. 그냥 월세로. 진짜 옛날을 따져보면 숟가락 한 벌만 있어도 결혼하자 하고 딱 시작하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게 뭐냐면 생각조차 옛날에는 못하죠. 숟가락 한 벌 갖고 왜 이렇게 결혼해도 됐어요? 다 나중에는 집이 생겼어요. 그땐 처음에 집값이 쌌고 월세로 시작해서도 이제 사골세라고 하잖아요. 사골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그게 자기 당대에 다 됐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해서 집 마련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안 되잖아. 집값이 15억이 돼 있어. 그때는 1억 5천이었겠지. 네. 근데 지금은 15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걸 감수하고도 그런 걸 감수하고도 행복하게 다른 면에서 또 행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연욱 씨는 평상시에 혹시 이제 뭐 깊숙이는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네. 어떤 생각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결혼을-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어떤 정도의 집에서 어떤 정도의 연봉을 받는 어떤 남자와 결혼식, 신혼여행은 뭐 어떻게 패키지 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뭐 결혼식장은 대충 어디? 역시 남성들과 여자의 좀 차이가 모르겠죠.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네. 피해 가시네요. 26이면 뭐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도 이제 결혼을 한대요. 네.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고 싶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26인데 벌써 결혼한대요? 네. 아, 훌륭한 친구입니다.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이랬더니 네.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만으로 결혼을 딱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케이스도 진짜 있구나. 그 오빠 돈이 많냐? 아니, 거기까지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있다. 네. 그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 네, 얘가 굉장히 이런 정도인 거죠. 느낌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는 이렇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차라리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 있다. 남부 뭐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있다는 하지 거예요, 않을 만큼 도대체? 어쨌든 있다는 건데 쭉 이렇게 사시다 보면 예. 불현듯 이럴 땐 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진다. 이런 그러니까 아플 때가 혼자 있어요. 살잖아요. 네. 아플 때. 맞아요. 혼자 사는데 아플 때 화려한 싱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화려하지 않아요. 누가 화려한데? 뭐 화려해? 화려하긴 뭐가 화려해? 네. 근데 어쨌든 혼자 살면 아플 때 네. 정말 이게 챙겨줄 분이 누가 좀 죽이라도 이렇게 사들고 와서 이렇게 그 운병을 아픈 맞으면 몸 좋겠잖아요. 약이라도. 편의점 가가지고 죽을 누가 안 지을 아픈 몸 있고 어떻게 죽을 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갖고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서 머리 막 이렇게 막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런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저희 네. 집 좀 추워요. 이게 지금 좀 춥죠. 베란다가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 커튼을 바람이 쳤어야 통풍이 잘 되는데 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좀 추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겨울이 또 추워지니까 더 또 이제 외롭고 마음이 싸하고 외롭죠. 본인의 어떤 결혼 앞으로 할 가능성 이런 게 뭐 얼마나 될까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아니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이제 희망적인 예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80%는 하겠죠. 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죠. 네. 근데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조금씩 발전하는 게 게스트분들의 보이네요. 어떤 이 재치가 좀 입담하고. 우리보다. 이 방송은 게스트를 어떻게 네.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되고 말고 이게 네.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승승장구의 김승우 같은 그런 MC입니다. 네, 들어주고 그렇죠. 네.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는 침까지 저희가 쳤네요.
저희가 엄청나게 하는 역할은 없어요. 네, 대부분 그쵸. 다 게스트분들께서 이끌어 아, 나가주시는데. 유재석 같은 마인드. 아유, 저희는 뭐 겸손하십니다. 게스트분들이 뭐 최고예요. 네. 입 바른 소리. 침이나 바르고 네. 하세요. 그런데 이날 나오셨던 이 윤범기 기자님께서 네.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아, 내가 결혼 못하면 대가 끊긴다. 아, 대가 끊긴답니다. 네. 이런. 그럼 방송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형님들이 이제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세요. 네. 그나마 이제 자기가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건사하고 그죠. 이렇게 좀 하는데 본인도 지금 그러고 있어서 네. 옆에서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제 방으로라도 보고 계신 분 네, 윤범기님 정말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혹은 네. 주변에 소개시켜 드릴 분이 그러면은,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SNS와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꼭 좀 연락 주세요. 이날 결혼불능 세대라는 책도 소개를 했는데 네. 이분이 결혼하면 결혼불능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네. 꼭 좋은 짝 만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자, 결혼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네. 수요일 날은 저희가 또 뭘 했었죠? 수요일은 네. 18대 대선 네. 투표 연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예. 매주 수요일은 대선에 관련된 선거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는데 때마침 이때 또 투표 연장. 연장. 이 문제를 다뤄봤는데 네. 일단 이거 영상 보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보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 예. 대한민국은 잘 어울린다. 민주공화국이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얼굴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투표 이야기, 본격적으로 또 대선 이야기, 네. 특히 요 주제로만 오늘 하는 수요일 시간인데요. 수요일 이 시간에 오늘 뭐라고 하죠? 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 문재인 캠프 후보, 네, 대선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김연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예. 아니, 안 진짜 바빠도 좀- 바쁜 척 네. 해야 되는데 나와주셔서 바쁘네요.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의 이 코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없는 대로 얘기하세요. 아까 저는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아. 붙였네요. 네. 제가 퀴즈에 져가지고 네. 오늘 저희가 시사 상식 뭐 관련된 부분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그쵸. 또 시험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얼마나 잘 아우 맞추시고. 너무 떨려요. 못 맞추면 이것도 네. 저희 캠프에 또 위상이 달려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굉장히 저 풀어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3문제 정도만 일단 드려보도록 하고 네. 3문제를 과연 맞추는지 맞추시면 3문제를 만약에 다 맞추신다 그러면 제가 동서가구에서 원목으로 이렇게 만든 그 후원 받은 게 있어요. 이쑤시개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9일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된 대통령 후보는 몇 명일까요? 아우 6명? 땡!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게 무지의 소치를 들어야 현재까지 이제 11명이라고 합니다. 아 11명인데 언제 그렇게 네, 그러게요. 아, 네.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분도 아까 6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다 틀렸죠. 언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 언론이 너무 보도를 온통 안 그냥 해줘요. 새 후보만 지금 네, 얘기하잖아요. 저야 뭐 좋은데. 저도 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괜찮을까요? 방금 틀려놓고 그렇게 말하기 참 민망하네요. 네, 질문하세요. 네, 아는 것이 힘. 거기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이야기한 철학자는 철학자는? 누구인가? 정말 어렵. 네. 글쎄요. 네, 여러분은 지금 2030 리얼 토크 청춘 노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다행이다. 아까 저도 처음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준비하고 있을게요. 제가 아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베이컨이라고 해요. 네, 저희도 사실 잘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좀 가벼운 걸로. 좀 가벼운 걸로 하죠. 가벼운 걸로. 자, 자, 뭘 내야 할지 지금. 제가 이렇게 돼야 긴장하지 되는군요. 마세요. 아, 완전 긴장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네덜란드의 수도요? 네. 암스테르담?
한 문제 맞추셨네요. 한 문제. 다행입니다. 빠꾸를 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김연경 씨를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처럼 이렇게 민망한 날이 없네요. 민망합니다. 요즘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은 일단 제 평생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지역도 돌고 이러면서 선대위 회의하고 시민캠프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뒤에도 사진 막 찍혀 있는데 이런 캠페인도 하고 오늘도 저희가 또 연세대 가서 부재자 투표와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한 캠페인을 좀 하고 왔거든요. 지금 3일 동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인터뷰나 뭐 이렇게 토론회, 강연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데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틈틈이 이제 청년 단체들 만나서 간담회 하고 있고요. 예.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뭐 늦잠 자지 않고 정시에 출근하는 날은 거의 뭐 한 6시에 일어나서 6시 4, 50분에 집에서 나오는 이런 일과로 들어가시는 건? 들어가는 건 이제 술 안 먹고 들어가면 그냥 10시, 술 먹고 들어가면 대중 없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활하시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걸로. 지금 쭉 얘기하시다가 투표 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투표 시간 연장해야 되죠? 왜? 그렇죠. 베이컨님의 말에 의하면 아는 게 힘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모르니까요. 역시 저희가 또 학습률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투표 시간이 예전에 이제 보통은 고민하면 그게 공휴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공휴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공휴일이라는 거죠. 공무원에게만 공휴일이고요? 예,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마음씨 좋은 사장님 혹은 이제 근무 환경이 좋은 기업들은 그날 이제 사장님의 권한에 의해 놀게 되는 거고 근데 이번 4.12 총선 때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출근을 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쉬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몰랐다. 네, 대부분 이걸 모르시는데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이 문을 닫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실제 정말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 중에 40%가 직장 등의 이유를 들어서 내가 투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한국 정당학회 이런 데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비정규직 분들도 대부분 일을 나갔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유급 휴일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 또 유급 휴일은 여러 가지 법제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대선을 앞두고 투표 시간이라도 좀 2시간이든 3시간 연장을 해서 낮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침에 너무 힘드니까 밤에 조금 여유 있게 투표를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논쟁이 좀 촉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12시간 투표할 수 있죠. 6시부터 6시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퇴근하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간 지금 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또 중요한 게 그 2010년 그 말에 재보궐선거 했을 때 그 6시부터 8시 사이에 투표율이 13.6%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보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면 유권자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투표 시간 연장만으로도 사실은 투표율 자체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 연장을 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연장을 해서. 근데 그 투표율을 높이려면 굳이 연장이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무급을 휴가를 유급으로 공휴일로 만든든가 아니면 공휴일로 지정을 안 하고서 일을 시키는 그 사업장에 처벌을 해야 된다든가 좀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로기준법 10조에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는데 법은 어려워요, 진짜. 그러니까 공민권 보호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권리를 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 내가 직장에 출근했다가 만약에 투표 같은 걸 하러 간다. 그럼 사장님한테 이걸 말해서 투표를 사실 하러 갈 수 있어요. 그게 보장받을
받을 수 있게 법에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 이 조항을 모르기도 하고 사실 출근해갖고 내가 에이, 눈치 또 보여서. 어떻게 네, 투표하러 간다면 그럼요. 집이 네. 가까우면 모를까 어. 직장이 막 한두 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 말 못하죠. 어. 그러니까 사실 법에는 있는데 그게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예. 유급을 만들자면 그 사장님이 막대한 임금을 드리는 네. 측면도 있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저 공부 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래서 국가에서 특이하다. 좀 네.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자고 하면 네. 그 영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 네.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투표 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왜 반대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중요해요. 하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고 왜 대선식에 뜬금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 저 새누리당에서도 그 얘기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게 이게 이제 17대 그 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있어 왔어요. 한 8년 전? 예, 그렇죠. 네. 민주통합당의 이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근로기준법에 이 투표 날을 유급 공휴를 바꿔야 된다는 법안을 이미 발의도 하셨고 그때부터 논의가 있어 왔는데 지금 이 12시간, 6시부터 6시까지 이 투표 시간제가 1971년도에 제정됐던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낡았다 해서 그때 논의는 됐는데 이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이번에 그 9월 달에 행안위에서 사실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님이 9시까지 투표 시간 연장하자고 안을 그렇죠. 올렸다가 네. 그 행안위에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럼 2시간 연장하자 해서 합의가 다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데 네. 왜? 새누리당에서 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네. 갑자기 반대를 하면서 이게 9월 중순경에 제가 알기로는 9월 16일인 것 같은데 네. 파행이 됐어요. 어. 그때부터 이제 매주 있던 행안위가 계속 파행을 겪고 새누리당은 이게 뭐 야권에 유리한 거다, 되게 정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니 동의를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논리를 따져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오르면 야권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따지듯이 자기들은 투표율이 오르면 불리하다 이제 이런 논리를 본인 스스로 어필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뭐 비정규직이나 네. 아르바이트나 영세한 자영업자들 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투표를 했을 땐 야권에 또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논리에 의하면 네. 그 말은 새누리당이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또 인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참 네. 저는 그 반대 입장에서 하는 의견 너무 웃겼던 게 시골에 계시는 네. 그쪽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안 된다. 가로등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또 너무 뭐 웃기더라고요. 선관위가 힘들어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선관위의 또 자존심을 비용 얘기하고. 네. 네. 계속 비용. 그런 얘기 하고요. 어. 비용도 너무 뻥튀기 하셔서 얘기해가지고. 근데 100억 원이라고. 실제로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민주당이 확실히 유리한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죠. 새누리당 어떤 근거로 이게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5, 60대 분들은 투표를 어쨌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네. 본인들 지지층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인데 이 20, 30대가 투표를 안 하다가 만약에 투표 시간 연장해서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본 야권 성향이 강하다라는 이제 이런 추측에 의한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유불리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의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예, 누구에게나 사실 보장되어야 될 권리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 논의가 우리는 그 계속 권리를 뭔가-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쵸, 주장을 네. 하는 건데 네. 그쪽에서는 좀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네요. 찬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태로 활동을 좀 전개하고 계세요? 아까 뭐 학교도 갔다 뭐 예. 던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네. 그 담쟁이 캠프라고 처음에 이 대선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가 거의 9월 말에 구성이 딱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이제 투표 시간 연장 특별 본부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민 캠프, 저희가 캠프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이제 시민 캠프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공동 대표단 1인 시위를 계속 강화문에서 하고 있고 오늘 이하경 의원님이 28일차를 채워주셨어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또 그 안철수 후보 캠프 측하고 공동 플래시몹도 진행을 하고 또 공동 1인 시위도 하면서 나름
이렇게 좀 훈훈한 모드로 오고 있었는데 함께. 예, 네.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죠. 예, 하여튼 뭐 그렇고 하여튼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온 오프라인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분들께 서명도 받고 그 다양한 웹자보 홍보물도 뿌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알리려고 노력했고 얼마 전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70%가 투표시간 연장을 찬성하는 걸로 나타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요. 네. 저도 뭐 1인 시위나 서명 운동을 많이 받으러 나가면 이렇게 줄 서서 서명 운동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줄을 서요? 네, 줄을 서서 서명하고 네.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공동선대위원장과 그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여의도 7시 반에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나? 그 이제 아침에 그걸 했어요. 네. 이 투표시간 연장 알리는 캠페인을 하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와갖고 막 줄 서고 비가 오는데도 막 서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라 감동을 받았던 거는 그 저희가 시민 캠프에서 전국 동시다발 100곳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걸 할 때 제가 명동에서 또 나름 젊다고 제가 명동에 그렇죠. 보냈어요. 그래서 젊음의 그 명동에 밀거리 네. 앞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막 웬 잘생긴 남자 두 분이 오셔갖고 캔커피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좋아가지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신 직원들이셨는데 자기들이 지난 4.11 때 근무한다고 투표를 정말 못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이번 투표시간 연장 될 수 있게 힘써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에 투표시간 정말 연장되면 도움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물었더니 당연히 도움 된다고. 그 두 분이 식사하고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주고 가시는데 네. 이런 반응 또 처음이었기 그쵸, 때문에 마음이 훈훈하셨을 것 너무 같아요. 감동을 받았어요. 현 정권에 좀 반대 의견을 품는 그 3D 사업 종사자분들의 보통 퇴근 시간이 7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시간이 늦으니까 당연히 연장이 돼야 한다라고 이 의견을 높이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8시도 그래서 너무 짧다. 한 막 10시, 12시까지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네. 대차게 가자. 대차게 가자. 네, 지금 이왕 현재 거면. 주장하고 계시는 그 연장 선은 어디까지요? 지금은 9시까지를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통합당 당론이기도 하고 바깥에 이제 14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만든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도 네. 9시까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는 이제 8시까지. 8시까지였는데 13%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거였죠.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렇겠네요. 이건 또 대선이고 더욱더 이슈가 있을 때는 네. 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걸 감안하면 그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더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언제 뭐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누이 얘기지만 새누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결단도 아니에요. 그냥 동의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여론은 무르익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 한 12월 14일까지만 통과가 돼도 이게 한선이 있는 거네요, 일단은. 돼도 3, 4일 실무 처리만 하면 투표시간 바로 대선 때 그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투표시간 연장 그 법의 부칙 중에 이거는 여야 합의 즉시 바로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대요. 그건 잘 만들어놨네. 네, 그것만 잘 만들어놨네. 그거는 아주 잘했는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 목금에 또 끝나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또 임시 국회를 열어야 되고 약간 요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인 방안은 11월 말이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돼도 12월 중순까지 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처리를 좀 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12월 중순까지는 또 처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이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협상 테이블에? 네. 인터넷 뉴스 1시간 전 딱 봤는데 사실상 그 연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꺾는다면 저는 그냥 야권 이제 후보 단일화 누가 되든 그 후보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 가지고 박근혜 후보랑 강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수요일 날 방송도 그래도 저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다소 무거운 주제였는데 보니까 괜찮네요. 우리가 좀 잘했나 봐. 우리의 평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네. 꼭 좀 근데 해주세요. 투표 연장 문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본회의가 이제 완전 끝나가지고
회기가 끝났어요. 안 그러니까 됐어요?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네. 그 방송에서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12월 14일까지는 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근데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투표 시간 연장 문제는 뭐 내년쯤으로 다시 좀 이렇게 돌려서 네. 추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저쪽 새누리당이 등원할 어떤 뭐 건덕지가 없잖아요. 네. 하시겠어요?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크게 외쳤으니까 이번에 네.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연장.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의 그 빠꾸 코 이거 붙이면서 정말 아주 열심히 허탕하게 방송했는데 웃으시던데. 네, 결국 투표 연장은 되지 않았고 아쉽네요. 네. 그래도 꼭 될 거니까 예. 그렇죠. 이게 관점은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9시까지 늘렸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민주당의 표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쵸,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을 그렇죠. 높일 수 있는 네. 최선의 방법이기 투표 때문에. 시간 안에 투표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예, 참정권의 보장 측면에서 정치인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 주셔서 결정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 말씀하시고. 자,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고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 어떤 네. 거였죠? 네. 목요일 주제는 네. 목요일 뭐였어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그래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신 그 대학생분을 모셨죠. 네, 한번 두 분. 보겠습니다. 네, 보시고 오시죠. 개성 만점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기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분 소개해 주세요. 근데 이 친구 처음 봤는데 네. 보자마자 저보고 이수근 닮았어. 아, 이수근 닮았다고. 많이 닮았나요? 닮았어. 저는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 야. 심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심대철. 네. 두 분 다 진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모시진 않았지만 오늘 뭐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아르바이트 혹시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이 질문으로 먼저 편안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년도 수능 끝나고 처음 주유소를 시작해봤어요. 주유소 알바. 네. 주유소 알바. 네. 예. 저는 그러니까 단기로 해본 거는 중학교 때 전단지 뿌리는 전단지. 거. 네, 전단지 굉장히 유명한 아르바이트죠. 네. 네. 전단지 아르바이트 해봤고, 네. 일단 전단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네. 자, 네. 기억에 남는 거 있다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네. 그때 아르바이트를 왜 하게 됐습니까? 아, 친구가 하자고 해서. 그래서 네, 친구가 같이 하면 재밌다고. 네. 수능 끝나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는 아르바이트인가 보네요. 네. 가장 힘들다는 그 주유소를 택한 게 친구 때문에. 네, 집에서 아까웠고. 네. 집에서. 근데 갔다 어땠어요? 하시면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겨울이었잖아요. 네. 춥고. 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주유소인 줄 알고 왔는데 세차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겨울 내내 세차만 하다가. 세차장이네요, 세차장. 그럼 물도 막 이렇게 만져대고 막. 솜세탁이요? 솜세탁? 손세차. 손세차. 예.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또 막 날씨 추우면은 언다고 그럼 차 상한다고 네. 또 막 계속 뭐라 하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이 어디? 집이요? 네. 서울 사람인데요. 지금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네. 서울 사투리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한여름이었고 또 저도 그 해가지고. 전단지 해봤거든요. 아, 저는 그래요? 그 한 동을 붙이면 5,000원. 한 동당 5,000원. 한 동당 5,000원. 그러면 단지를 하면 빌라를 걸릴 때 굉장히 슬퍼요. 빌라는 2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000원 받는 거예요, 그날. 경비 아저씨 잘 피해 다니셔. 아, 그렇지. 아니, 아파트가 변하면서 아파트에 이제는 그 들어갈 때 뭔가 카드 찍고 들어가거나 비밀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게 막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가지고 누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기다렸다가 들어갈 때 그냥 따라 들어가가지고 네. 저는 이제 책을 배달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어떤 경지까지 올랐냐면 책을 멀리서 던져요. 원래 세워놔야 되거든요, 벽에다가. 멀리서 던지면 지가 알아서 서요, 책이.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사진에 올리도록 해주세요. 네. 혹시 지금까지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알바 몬이에요, 그냥. 그냥 네, 알바 몬스터입니다. 그냥. 아, 본인 스스로가 알바 몬이었다. 천국이가 여기 네. 있는 거. 천국이야. 쭉 얘기를 해보신다면 뭐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주유소 했고, 네. 호프집 했고, 네. 패스트푸드 했고, 오. 편의점 했고, 네. 파스타집 했고, 네. 노가다. 네. 왜?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고. 네. 노가다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되게 막 하수구 청소한 하수구가 아닌가 그 정화조. 예, 거기 청소하는 거 해봤고 되게 단기로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힘든 일도 또 골라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런가요? 멍청해가지고. 아닙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언제 했었어요? 아 그것도 네. 친구가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친구가 그만 자발적인 거 없어요? 자발적인 거? 나중에 이게 친구가 쏟아집니다. 아. 네, 친구가 네. 대신 며칠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아 이거 예. 이거 애매한데요. 네. 어디서 하셨죠 그거는? 그것도 대학교 근처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학교 근처. 그럼 주로 이제 고객이 대학생들이었나요? 네, 같은 또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은 없었나요? 왜냐면 술집에서 하게 되면 네. 보통 이게 약간 꼬랐다 그러나 맞아요. 그래, 맞아. 버릇들이 좀 안 좋잖아요. 네. 특히 새벽 시간 되고 하면 다 어땠어요? 이렇게 시비 개원하시고. 거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식 소세지가 있어요. 독일식. 그럼 이거 진짜 독일식이냐고 네.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독일 아니면 어쩔 거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네. 근데 주로 받았던 알바 금액,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하셨잖아요, 두 분께서. 네. 가장 적게 받았던 아르바이트 무엇이 있습니까? 네, 주유소요. 네, 진짜. 네. 얼마를 받으셨어요? 네, 얼마요? 제 생각에 2,000원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지금 몇 년 전이죠? 2007년에 2007년에 그때 3,000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0원대. 2,8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3,000원이 하여튼 안 됐어요. 네. 2007년도면은 그래도 알바 시급이 될 텐데. 그쵸. 5년 전인데. 네. 그랬어요? 그렇게 쫓겨 그랬어요. 받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받고 계속 일했어요? 어리니까 네. 그런 게 없잖아요. 막.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쵸? 네, 그렇게 그냥, 주나 보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눈이 촉촉해졌어. 괜찮아요. 진정하시고 느낌인데. 여기서 울고 가셔도 돼요. 아유, 네, 폴리께서는. 저는 그 좀 예, 적게 영악하다고 받은 해야 거. 되나?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꼭 숙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08년도 때 최저임금 그때 4,200원 정도 해서 받았고 그 이유는 계속 뭐 5,000원이라든가 6,000원 이렇게 이상씩 받았었어요. 꼼꼼히 또 굉장히 잘 따지시나 비교가 봐요. 되네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지방 네.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 예? 서울 사람이라. 지방 출신은 지방이니까. 출신은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네. 출신은 지방이다. 그냥 대충 그렇죠. 예. 교묘하시네요. 지방이 어딘지 일단 나중에 여쭤보도록. 지방은 좀 그게 훨씬 잘 안 줘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줘요. 나의 공감된다. 진짜 안 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촉촉해졌어요. PC를 준비해놔야 돼. 그렇다면 정말로 많이 받았던 적. 최고 시급. 자기가 해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적은? 노가다가 가장 많이 받았던 얼마씩 주던가요?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많이 주는데 말도 안 되게 많이 되게 좋은 게 네. 5시인가 6시가 일이 끝인데 그러면 7만 원인가 받아요. 그런데 야간 업무를 하면은 이제 시간당 10,000원씩을 더 주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죠. 시간당으로 더 쳐서. 몸은 너무 고달프잖아요. 근데 또 새벽에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예. 예. 그것도 지방이었나요? 그 어디였더라? 점점 지방이 어디인지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4천만 명께서 저 시청하고 계신데 어디였더라? 지방에서 오셨어요 혹시? 저 티나요? 오늘 뭐 훌륭합니다. 저희 방송 서울 사람 없어요. 여기서 깔끔하게 기름기 쫙 빼고 저희 학교를 다니실 때는 하루에 최대 몇 개까지 알바를 해봤어요? 네. 뭐 하나씩 해보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학 어떤 때 적? 빡세게 벌어야 되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편하게 털어요. 금요일 밤에 편의점을 하고 밤을 샌 다음에 그 다음에 9시에 8시까지 하고 9시에 바로 1일 알바를 갔어요. 오. 일요일 알바를 가셨다고요? 일일 알바. 일당 받는 거. 예. 아. 거기 가서 또 이제 벌고 야무지게 벌었죠. 네, 그러셨군요. 네, 본인은? 저는 네. 방학 때 네. 그러니까 되게 단기간인데 그러니까 12시부터 6시까지 그 일식집 설거지하고 점심 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설거지를 그러면 이제 하셨고 이제 가기 전에 점심 먹고 가서 또 저녁 먹고 끝나면 좀 쉬다가 6시부터 12시까지 호프집 그 치킨 가고 12시에 끝나면 치킨 좀 먹고 이제 12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편의점. 네. 잠은 언제 잤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며칠 했었는데 네. 포기했죠. 못하겠다. 예, 두 개는 하고 네. 편의점을 포기했어요. 두 개는 계속 유지를 했고. 네네. 그 새벽에 하는 걸 포기했다. 근데 그 시간에 좀 충전을 해놔야 보통 되니까. 야간이면 손님이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지하철역 바로 앞이어가지고 낮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와요. 되게 자, 힘들었어요. 그러면 두 분 다 아까 전엔 뭐 친구 때문에 했다 뭐 이런 요인들도 있었는데 다른 이유도 혹시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던 이유가 오로지 친구가 같이 가서 하자 이래서 했던 거예요? 아니죠. 네,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네. 이제 지방에서 왔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손 벌리기도 그러고 해가지고 또 장남이니까 저는 혼자 제가 장남. 벌하고 써야죠. 야, 촉촉해. 눈시울이 계속 굵어지네요. 네, 본인은요? 저도 계속 같은 이유인데 네. 저도 좀 남쪽 나라에서 왔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뭐 생활비도 충당하면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뭐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돈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여유가 제일 좀 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쉴 때는 되게 힘들고 그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좀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죠. 이렇게. 씁쓸하죠. 제 그 사전에는 네. 우리에게 남는 건 스펙이 아니라 추억인데 아니 내가 죽을 때 스펙이 남겠어 이게 추억이 확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아름답지? 혹시 아름다웠던 훈훈한 적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훈훈했던 기억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죽기 전에 내 기억을 스칠 만한. 야, 이거는 진짜 훈훈했다. 다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아니, 아르바이트. 다른 이야기 해서 하셔도 돼요. 네. 제가 휴가 나와가지고 헌혈을 하러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헌혈을 하러 갔다? 네.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휴가 중에? 네, 그 회기역 아주머니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그때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헌혈하러 갔는데 휴가 나와서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헌혈하러 갔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술 먹고 헌혈되나요? 술 먹고 자고 있나서. 그쵸, 자고 있나서. 네. 살짝 있나서. 헌혈하러 갔는데 그 회기역 아주머니가 헌혈해라 그래. 헌혈하러 갔어요. 원래 그냥 제 생각에는 헌혈했으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나가니까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 맞고 그냥 갈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어디서 우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가 그 헌혈을 해라고 했던 아주머니 밖에서 홍보하셨던 아주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되게 우산 좋은 거 못 줘서 미안하다고 그냥 쓰다가 그냥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쵸. 그 할머니는 아르바이트셨나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예? 자원봉사셨나? 자원봉사. 그쵸, 봉사죠. 이야, 마음씨가 굉장히 이쁘시네요. 진짜 헌혈할 때는 회기로 가세요. 회기. 회기역으로. 그 아주머니 아직도 계세요? 모르죠. 그러면은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지금 그 4천만 명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좀 카메라를 좀 보면서 아주머니께 한 말씀 띄워주세요. 아주머니 되게 뵙고 싶어요. 제가 되게 군대 있을 때 마음이 되게 퍽퍽했는데 그때 휴가 나와서 정말 좀 살만한데 좀 되게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해줬는데 노래 나와. 아니 진지하게 해야 돼. 갖게 해줬던 되게 진짜 되게 그런 걸 많이 좀 피해의식은 아닌데 뭐 해라고 하면은 되게 날 이용한 느낌 들잖아요. 헌혈하면 끝인가 내가 그냥 내 피가 필요한가 했는데 정말 아주머니는 정말 내 피가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뵙고 싶습니다. 같이 술 한잔 먹어요. 네. 사랑합니다. 눈물이 촉촉해.
아, 눈빛이 촉촉해지면서 술 한 잔 먹읍시다. 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도 예. 저 정치 외교학과고 그리고 네. 대학생 입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다 보면 그냥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시급이 굉장히 낮은데 아르바이트는 주로 그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대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기득권층이라든가 네. 약간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심지어 뭐 이번에 대통령 나오신 후보님께서는 네.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네. 그 대학생들에게 뭘 해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서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들 특히 힘들어하는 요즘에 대학생들을 네. 이렇게 힐링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당선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이거 보시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죠. 2030 거의 4천만 보는데 젊은 층만 보는 게 주로. 아니에요. 네. 근데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요즘에 뭐 반값 등록금이다 아니면 뭐 취업을 뭐 할당한다든지 뭐 그런 걸 되게 요구하는 건 많은데 그 투표를 보면 굉장히 또 안 하는 게 2030이잖아요. 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네. 그만큼 투표라는 의무를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30 세대 화이팅! 나 부담되는데. 자, 이러면 더 부담이 되는데. 자, 네. 자, 비장하게. 네, 자, 네. 지금 가장 긴장한 얼굴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중에. 비장하게. 편하게.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알바생도 힘든데 되게 그 가게 주인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막 오늘 솔직히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와서 막 되게 좀 약간 디스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바생도 힘든데 너무 그 사람들도 약자인데 너무 왜 그 사람들을 너무 악역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왜 낙인을 찍으려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걸리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네. 잘 나갔어요.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지금 촉촉해지고. 되게 네. 이번에 수능일 봤잖아요. 네. 막 수능 응원 메시지를 되게 많은 분들이 남기더라고요. 근데 1+1은 귀요미. 근데 저는 그게 왜 응원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 보라고 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네가 실패했을 때 믿어준다는 그런 응원은 없잖아요. 저는 되게 그거를 원래 제 생각에는 그 전날에 폰보드랑 이게 사가지고 판넬 만들어가지고 그 경복고를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가 가장 좀 빡세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메시지를 좀 그냥 제 생각일 수 있는데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뭐 하는데 그냥 굳이 뭐 높게 날아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 건데 되게 좀 아름다우지라는 말을 안 하고 좋은 대학 가라 다 응원 메시지가 다 좋은 대학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못 봤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시험 점수로 당신들의 그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수능 끝나고 또 뉴스 보니까 또 자살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또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딱 되게 진짜 남다른 감성을 지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생각도 했어요. 막 우리가 좀만 믿어준다고 하면은 그 뉴스를 내가 그 기사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좀 우리가 다 몰아 세우는 거 아닌가. 나도 좋은 대학 못 가는데 되게 해피하게 어메이징하고 살고 있는데 진짜. 네. 와, 우리 어찌됐건 지금 또 이제 또 그런 결과를 낳았던 수능을 목표로 또 막 12년 동안 열심히 또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또 수험생들 또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쵸. 나올 것이고 내후년도 나올 다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번 뭐 이제 대선이라는 엄청난 큰 일들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이야기, 정책 이런 것들이 화두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험생들 혹은 내년에 내후년에 또 수험생으로 도전해야 될 친구들에게 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네, 한 말씀. 아까 한 말 할게요. 네, 그분들에게. 네. 카메라 진짜 보시고. 네. 그대들은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점수는 그러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은 수능 점수로 평가될 수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진짜 멋있게 살고 있는데 네, 나같이 멋있어지세요. 오늘 아르바이트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 생명까지 또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고 네.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우리 사장님들 그치.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커피와 담배 친구 전화로 힘내 마치고 오랜만에 술 한잔 어때 따끈한 메시지 다 읽기가 무섭게 회식이니 빠지지 말래 미안하다 친구야 다음에 보자 유유 학자금 대출도 끝이 안 나 어휴 여자친구 오늘도 프로포즈 아빠 자존심은 걷어다 빌고 빌어 싹싹 나도 하고 싶다 그놈의 결혼 근데 솔직히 만만치 않잖아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리 힘들까 애 낳는 건 상상조차 벅차 말씀하던 부모님은 내게 청춘을 바쳤네 이상은 멀고 현실은 가까워 빚은 늘고 적금은 더 줄어 노후 대체 할 게 없네 자식에게 물려준 빚만 없으면 오케이 그래도 뻔뻔하게 끝까지 나 버텨 출근길에 숨막히는 버스와 전철 요금이 올라 너 월급은 그대로 힘들어도 청춘아 힘내 그래도 인생은 이제 겨우 3분의 1쯤 채워가자 조금씩 내 삶의 빈틈 포기하기보단 바꿔나갈 힘 언젠가는 반짝일 당신의 이름 네, 이날도 저희가 두 분, 네. 게스트 두 분 모셨는데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게스트를 두 분을 모시니까 네. 우리가 좀 수월하네. 네, 그래서 더 재밌고. 네, 두 분 다 경험이 굉장히 많으셨고 네.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들이었어요. 그죠, 진짜 네. 진심으로 딱 우러내주는 그 목소리가 네. 정말 마음을 딱 네. 좋게 지금 해줬습니다. 게스트분들 보고 계시다면 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열심히 또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올 것입니다. 네.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우리 네, 모두. 네. 아르바이트 환경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은 어떤 내용이었죠? 금요일은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예. 저는 등록금. 이날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일단은 방송 보시고 오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23살 윤지숙입니다. 네, 서대문구에 살고 계신 윤지숙 씨. 네. 고향이 서대문구세요? 아니요, 그냥 거주지. 몰라서 네.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어요. 네. 등록금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사연이 있나요? 근데 아까 저희 소개 네. 대학을 다녔더니라고 했어요. 네. 지금 네. 나이가 23이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한참 대학 다닐 때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가 왜- 다녔으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근데 왜 근데 다녔던? 네. 그만두신? 제가 2년까지 다니고 그만뒀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왜냐면은 너무 등록금도 비싸고 제가 그만큼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 등록금의 가치를. 네, 그래서 그만두고 네. 다른 길을 등록금의 택했어요.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낸만큼의 가치? 네. 근데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 관련된 학과로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기독교인이어서요. 네,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께서도 이제 추천서를 써주시고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네. 기독교학과, 종교학부? 네네네. 그래서 좀 대학교 그 등록금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도 많이 벅차고 1학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자분께서 1학년 때는 좀 재미있었는데 갈수록 뭔가 학문을 파야 될수록 뭐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갈수록 이렇게 좀 교수님이라던가 이렇게 좀 1학년에 비해서 좀 점점 그 가치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좀 날로 먹는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요, 진짜. 멋모르고 다닐 때가 좋을 때다라는 말이 1학년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 흐를수록. 그러면 2년 동안 학자금 뭐 이렇게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으니까 이왕 갈 거 교회랑 관련된 데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가려면은 4년제를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데를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세 개가 딱 겹치는 데를 이제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으로만 갔어요. 별 생각 없이 모두가 그렇듯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부랴부랴 막 셋째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도와줘서 입학금 내주고. 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넉넉한 편은 또 아니.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많이.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또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언니들이 이제 차가운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생각인데 나한테 왜 이러냐? 나도 소설 넘어가지고 나도 나 혼자 살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자립해야 되는구나. 네 밥그릇 찾아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거의 안 해본 거 없이 막 다 손을 대서 그냥 다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럼 학비 뭐 충당도 하시고 생활비도 쓰시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조금 엄마가 조금씩 뭐 차비나 그런 거 주고 그랬지만 거의 다 제가. 와. 이거 어제 알바 특집에 나오셨어야 되는 분 아니에요? 어제 알바 특집에 나오신 분들은 성실한 소, 일꾼 같은. 뭐 친구 따라가서 알바하다가 뭐 고삐만 안 아르바이트 막 이랬는데. 여기도 정말. 그러게 그럼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쭉 다니시고 그 과정 동안에서 뭐 힘들었었던 것은 없어요? 일단은 재미가 없었어요. 사는 게? 네, 대학교 그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 나오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학교를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히려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지금이 더 재밌다. 등록금을 떠나서 공부하기를 싫어하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공부는 재밌었는데요. 학교 생활에 좀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맞지 않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대학교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담 때문에 서울에 가야 된다. 그리고 졸업장을 따야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학교를 이제 억지로 간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걸 털어내고 나니까 좀 자유로워졌다. 뭐 이런 측면이신데 그 힘들었던 과정 뭐 이렇게 속에서 아르바이트 뭐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주로 해보셨어요? 처음에 했던 거는 호프집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 호프집이 이제 막 개업한 데였어요. 그 사장님이 막 제가 첫날 지각하고 그랬는데 너 지각했으니까 뽑아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뽑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낮에는 이제 레스토랑처럼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호프집을 하고 그러니까 9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2시, 3시 그때 퇴근을 했어요. 네. 차비도 아끼겠다고 막 자전거 사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고장 나가지고 걸어 다니고 막. 호프집 제일 힘든데 여자가 하기도. 그러면 그 주변에 그렇게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뭐 주변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좀 혼자 놀아가지고요. 심지어 그 호프집에서 같이 일하던 애들도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혼자 생활하셨어요?
보니까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거기 그렇죠. 온 아르바이트생도 네. 매니저 언니만 조금 나이가 있었고 그쵸. 네, 남자애 여자애 이렇게 한 명씩 더 있었는데 걔네들도 다 걔네는 2년제였는데 뭐 나중에 경호원이 되겠다 뭐 그런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자금 다 충당이 되던가요? 해서 진짜 네. 간신히 진짜 네. 쫄쫄 굶고 차비도 아끼고 네 진짜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네. 그래도 네. 모자라요. 아 부족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모자라요? 네. 배 굶으면서? 그러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됐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주셨어요. 많이 주신 거예요. 아, 학교 다니면서 그 방학 때 했던 아르바이트. 방학 2달 동안. 네. 예. 2달에 그러면 400 버셨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손을 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학비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했고, 그럼 부족한 건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거는 네. 또 일을 해서 뭐 전단지부터 네. 이렇게 틈틈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짬짬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그러면은 학자금 대출이나 뭐 이런 것은 관계가 없네요? 아니요, 학자금 대출도 결국은 손을 댔어요. 아니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 어쩔 수 없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네네네. 아 2년 다니신 분이신데, 네 이게 사연이 네,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그치. 결국에는 내 대출은 손을 안 대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네 마의 손을 뻗치셨군요. 네.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또 뻗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조금 네. 처음에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네. 그 장학금을 타보자. 네. 그래서 그 근로장학생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일하면서.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일하고 싶으니까 자꾸 교무팀 앞으로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러니까 발탁되려고. 네, 목마른 사람이 이제 네, 물을 그렇죠. 먹는다고 막 네.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해갖고 일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일하면 조금 그래도 약간 네 시급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네. 일을 하면. 그러면 대학을 이제 중도로 그쵸? 그만두셨는데 네. 이제는 지금 대출금 같은 건 다 갚으셨는지. 네, 3개월 전에 다 갚았어요. 아 그래요? 총 뭐 얼마 정도였어요? 총 제가 1학년 때 100만 원 정도 받았고 2학년 때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300만 원 정도였고 학교를 때려치자마자 바로 그 돈부터 이제 갚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군요. 네. 빚쟁이로 살 수는 없다. 네. 그래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으셨군요. 네.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습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저는 남아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 진짜 고민이에요. 저는 솔직히 갚을지 말지 정말 고민입니다. 저는. 네. 저도 안 갚으려고. 빨리 갚아버리고 이제 아깝잖아요. 아니요, 근데 갚으면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내가 지금 쓸 돈이 없는데. 어떡해. 뭔지 알아요. 그죠? 네. 공감하셨어. 이게 이 젊은 시대에 학자금으로 돈을 꺼가지고 일단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 어떤 대출에 대한 어떤 신뢰 그리고 내가 이 신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크지 않을 때라고요. 그치, 맞아요. 이게 그냥 공짜 돈 갖다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 나중에 떨어지는 갚으려고 그 무게가. 하다 보니까 그치. 이게 여기서부터 압박인 거야. 맞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후련하시겠어요, 그쵸? 존경합니다. 예. 네. 야, 300만 원 갚기 쉽지 않은데. 야, 네. 진짜 후련해지셨습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야. 네. 혹시 그러면 주변에서도 같이 그런 이제 학자금 막 갚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셨나요?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것도? 네,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네. 뭘 하시던가요? 근데 뭐 저희 나라가 대출 없이 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부모님께서 쿨하게 야 남들 다 있는 건데 야 너도 좀 300 정도 있으면 어떠냐. 다행히 쿨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 자녀 등록금을 못 해줬다고 해서 왜 일평생을 뒷바라지 해주고 나서도 죄인같이 그런 걸 하시는지 그런 입장이 되는지 참 그게 너무 속상해. 아까 뮤직비디오에도 나왔잖아요. 네.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왜 내 죄인처럼 사셔야 네. 되는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막 훅훅 치고 들어오네요, 질문이. 네, 읽으셨죠? 네. 네. 지금요? 네. 이제 조금 네. 숨통이 트여요. 아,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요, 여쭤보면 안 돼요. 아, 예. 그럼 여쭤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빠르신데? 여쭤보지 말라고? 네. 그러네요. 어쨌든 숨통이 트였다 이거죠. 네. 학자금 대출의 네. 어떤 이 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정말 축하드려요,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나는 언제 갚지? 그리고요. 네.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때요. 네. 너무 힘든 게 막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여기서는 뭐 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 여기서는 어차피 지금 전 국민 한 4천만 명 정도가 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요. 네. 4천만 보이죠? 그분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있잖아요. 어떤 그 선생님이요. 네. 남자 선생님인데 이렇게 막 만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반말로 야 너 막 이러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를 다른 여자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좀 존칭도 사용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막 또 이까지 말라 그러고 막 친구들한테 막 인사하고 막 그러면은 그래갖고 막 선생님 트러블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그런 게 보이니까 저를 그냥 당연하게 내쫓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는 용서해도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참을 수 없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네. 저는 이걸로 이렇게 갚아야지 계획을 짝짝짝짝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버는 다른 아르바이트로는 내가 이걸 쓰면 되고 이걸로는 이제 마련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러고. 뭐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조교분이에요? 아니면 교직원이에요? 교직원. 교직원? 네. 진짜 너 어디 그렇게 학교인지 살지 저희가 마라. 지금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음 소름 돋네. 그러네요. 진짜 짠하다. 끔찍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진짜 지금 그분께서 보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속 시원하게 진짜 한마디 해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저희가 너무 화난다.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한다. 자, 한마디. 너 그렇게 살지 마. 시원하게. 한 말씀 지금 영상 편지 갑니다. 네. 그렇게 사니까 자꾸 고혈압이 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학생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네. 저분 혼자 이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뭐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시면서 참 조근조근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맞아. 저희도 속 뿌듯했던 시원했다고. 시간이었는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 결국 학교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다. 과감하게 결단 내리시고 학교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그 과감한 결단 정말 응원합니다. 그 가수의 꿈을 꾸신다고 했잖아요. 꼭 잘 되시길 빌게요.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한번 또 불러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방음벽 처리도 다 되어 있고 좋았는데 부끄러워하셔서. 네, 부끄러우셨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꿈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시겠고요. 네. 바라시겠고요. 바라겠고요. 네, 그 꿈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계기도 반드시 맞습니다. 사회에 기여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기억되는 사람으로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혹시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조금 더 지연이 되고 늘어진다고 해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분명히 그 꿈을 이루는 날은 꼭 오니까요. 야, 이거 뭐야? 네, 연욱 씨는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면서 사실 이런 것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셨잖아요. 네. 어땠어요? 진짜 항상 이 방송 끝나고 올 때와 끝날 때는 되게 피곤해 미치겠어요. 제가 집이 평택이니까 오며 가며 2시간 반을 왕복 5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방송만 들어오면 활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 방송인 체질인가 봐.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좀. 동학 씨는 어땠어요? 저도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그리고 특히나 2030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한 방송이 네. 반드시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자리에 제가 영광스럽게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 이거 끝나도 네.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둘이 MC로. 진행 MC. 네. 근데 이런 어찌됐건 네. 이렇게 스피커 할 만한 이 장소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네. 그러한 점에서는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했던 방송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게스트 나와주셨던 분들도 네, 자기의 할 말을 또 다 하고 갔고 5시간이 좀 부족했던 면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뭐 기회가 주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스스로의 좋겠어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소통을 하는 네. 저희 청춘 노가리입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4주 네. 동안 더 진행이 되니까요. 트위터로도 페이스북으로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요즘 많이 뜹니다. 여기 블로그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네, 앞으로 3주입니다. 3주. 네, 계속해서 여기 네. 아프리카 또 유스트림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우리도 고생 많았다. 또 해. 저희는 너도 고생 네. 많았어. 맞아 브라우니. 고생 많았어. 착해. 네. 얘가 미묘한 저의 어떤 이 네. 앞태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흥이 넘치고 진짜 네. 편안한 밤과 주말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에 막바지라고 슬퍼하지 말고요. 네. 우리 마무리를 청춘 노가리 재방송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생방 보시면서 네. 네. 저희는 마무리했으면 월요일 좋겠습니다. 7시, 내일부터 다시 네. 7시에 찾아오도록 하는데요. 7시부터 쭉 9시 2시간 동안만 시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나요? 고생하셨어요. 내일 7시에 만나요.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마칩시다. 네, 오늘 네. 일요일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